이제 두 번째 세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세션 주제는 스마트 공장을 위한 AI 구현 전략이라는 주제로 NCN 클라우드의 김동규 부사장님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NCN 클라우드의 김동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4차 산업혁명 그리고 인공지능 이런 말들이 최근 들어서 많이 들려지는데요. 조금 생소하고 낯설지 않으십니까?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쉽고 이해하고 그다음에 현장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더 그런 시간을 갖게끔 하겠습니다. 네. 네. 2016년부터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기술의 핵심은 IoT, 클라우드, 빅데이터, 모바일, AI 이렇게 얘기해서 ICBM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특징은 뭐냐면 모든 것이 연결이 되고 서비스화되고 지능화, 자동화된다고 합니다. 사실 말은 많이 들었는데요. 사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마음에 와닿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기술들이 사실은 오래된 지금에서 논의되는 것이 아니고요. 2000년 초에 IBM에서 유비쿼터스 시대라는 걸 얘기를 했었고요. 모든 것이 연결되고 컴퓨팅이 가능한 시대를 2000년 초에 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KT에서도 KT에서 유클라우드, UCT 이런 용어들이 많이 활성화됐었는데요. 그때는 사실 이 유비쿼터스의 시대가 사실은 제대로 구현이 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과거에는요, 여러분들 간단하게 보시면 모든 건물에 보게 되면 CCTV들이 있습니다. CCTV에는 보통 그 데이터 영상이 저장이 되는 DVR 장치가 있는데요. 과거에는 그 DVR 장치들이 건물마다 하나씩 있었거나 아니면 층층마다 있었거나 그런 장치들이 구비되어 있었는데 네트워크로는 전혀 연결되어 있지 않았었고요. 또 그리고 네트워크가 연결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중간에 저장될 수 있는 시대가 그러한 지금 같은 클라우드 같은 서비스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2010년도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2010년도부터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클라우드가 대두되기 시작했고 이제 모든 데이터에서 IoT나 모바일에서 생성되는 모든 데이터가 저장될 수 있는 공간들이 마련됐습니다. 그것이 클라우드가 되는 것이고요. 또 클라우드의 특징이 뭐냐면 여러 가지 많은 컴퓨터들이 함께 모여있기 때문에 충분한 컴퓨팅 파워를 제공을 해서 빅데이터가 쉽게 분석이 되고 AI를 만들어낼 수 있는 환경이 구비가 된 겁니다. 근데 만약 여기서 데이터가 수집이 되고 분석이 되는 것에만 끝난다고 하면 이것들이 사실은 서비스에 어떻게 반영이 될 것이냐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요. 지금은 이제 그런 것들이 클라우드를 통해서 쉽게 연결될 수 있는 시대로 바뀌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의 잭슨이라는 장치가 있습니다. 과거에 소형 컴퓨터인데요. 과거에 라즈베리 파이라는 10만 원대의 PC가 있었는데 여기에는 이 엔비디아 잭슨이라는 소형 컴퓨터에는 GPU 장치가 붙어 있습니다. 여기에 카메라 모듈을 꽂게 되면 영상이 녹화될 수 있는데요. 만약 이 영상을 녹화하고 있다가 클라우드에서 AI를 트레인된 알고리즘을 가지고 업데이트를 하게 되면 작업모를 이제 그 영상이 그냥 처음에 녹화가 되고 있다가 작업모가 디텍팅이 되고 마스크를 썼는지 안 썼는지 디텍팅이 되고 그런 것이 디텍팅이 되면 바로 작업 관리자한테 메시지를 알람 메시지, 경고 메시지를 알려줄 수 있는 환경이 구비되었습니다. 즉 ICBM이 4차 산업 시대에는 모든 것들이 수집되고 분석돼서 바로 서비스를 개선한다는 데 가장 중점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하는 기업들은 어디 있을까요? 소위 말하는 팡기업입니다. 페이스북,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데이터가 분석이 되고 서비스가 업데이트가 되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네, 아마존은 이게 2018년 자료인데요. 아마존이 하루에 23,000번을 업데이트 한다고 합니다. 서비스가 그만큼 많을 것이고요. 구글은 5,500번, 넷플릭스는 500번, 페이스북은 일주일에 한 번씩 업데이트를 한다고 합니다. 즉 사용자들이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를 빨리 분석해서 서비스를 개선하는 것이 그 회사의 경쟁력을 갖게 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것이 분석되고 서비스가 개선되는 속도를 빨리 하는 것이 4차 산업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주변에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과거에는 IT 서비스가 사람이 하던 일을 전산하는 데 그쳤다고 한다고 하면 지금은 업무 자체가 IT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는요. 지금 여기 보면 우리나라 유통시장이라고 합니다. 500조 정도 되는 시장인데요. 상단을 보시면 붉은 빨간색을 보시게 되면 그게 무점포 거래 시장인데요. 무점포 거래 시장만 거의 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2006년에 2004년에 지마켓을 처음에 이용해 봤었는데 지마켓을 처음에 옷을 샀을 때 이 옷이 저한테 맞을까에 대한 고민을 대단히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러한 상거래 플랫폼에서 물건을 살 때 고민을 하는 사람은 전혀 없습니다. 특히 식품 같은 것들, 과거에는 식품을 인터넷으로 산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마켓컬리에서 신선식품을 매일매일 배송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마켓컬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와 이미지를 믿고 그 상품을 사는 것인데요. 즉 사람들이 부가가치를 느끼는 행위 자체가 IT 서비스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점입니다. 이런 비단 여기서 그치지 않고요. 과거에는 책을 인터넷 서점에서 샀다고 하면 최근에 밀레이 서재라는 서비스에서는 책을 오프라인으로 보내주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읽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는 소설책을 성우들이 읽어주는 서비스도 나왔습니다. 앞으로의 시대에는 사람들이 부가가치를 느끼는 행위 자체가 IT 서비스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입니다. 결과적으로 데이터들이 분석이 되고 분석된 데이터들이 현업에 빨리빨리 적용이 돼서 경쟁력을 높이고 부가가치를 더 창출하는 형태가 4차 산업의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핵심에 사실 AI가 중심에 서 있고요. 그러면 AI가 우리 실무에 어떻게 적용될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복잡하고 어려운데요. 기본적으로 AI 프로젝트를 할 때는 4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AI 프로젝트를 왜 할까? 두 번째로는 현재 데이터가 있으면 데이터의 어떤 특성을 뽑아낼까? 그리고 그것들을 그 데이터에 맞춰서 데이터에 맞게끔 특징을 뽑아낼 수 있는 알고리즘을 발굴을 하고요. 그것들이 잘 됐다고 하면 인공지능 시스템을 구축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제가 오늘 그 세션을 준비하다가 이제 스마트 팩토리에서 적용될 수 있는 사례를 좀 고민할까 하다가 그 사례를 하나 한번 찾아봤었습니다. 처음에는요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요. 제가 최근에 자동차가 좀 안 좋아서 자동차의 엔진 소리에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정비소를 찾아갔는데요. 생각보다 좀 큰 금액을 부르시더라고요. 근데 엔진 소리를 들으면 엔진에서 어떤 명장들 같은 경우는 쉽게 발견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만약 이제 그런 것들이 노하우가 있다고 하면은 소리를 통해서 자동차의 엔진을 진단할 수 있는 그러한 인공지능 서비스를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된다고 하면 무엇이 좋아지냐고 생각을 해보게 되면 저 같은 이제 그 자동차에 지식이 없는 사람들도 엔진 소리를 녹음해서 이것이 어떠한 부품의 결함인지를 미리 판단해 볼 수 있는 효과도 있고요. 그리고 초보 정비사라고 한다고 하면 본인이 잘 몰라도 그런 앱을 통해서 서비스를 보조받아서 더 빠른 정비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이것을 만들어서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모바일 앱이든지 아니면 특별한 장치를 만든다든지 방법들을 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유튜브에서 차 소리로 고장을 진단하는 방법들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인공지능을 만들겠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첫 번째로는 데이터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얼마나 비용이 들어갈지, 그리고 그다음에 이게 어려운 일인지 아닌지, 그다음에 컴퓨팅 파워가 있는지 없는지 등 여러 가지 요소들을 통해서 경제성과 효익들을 분석을 해서 인공지능 적응 여부를 판단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인공지능 개발 과정은 어떻게 될까요? 여기 보시게 되면 과거에 있는 데이터를 모아서 그 데이터에서 특징들을 추출하는 전처리 과정을 거치게 되고요. 그리고 그 전처리에 맞춰서 모델을 트레이닝하는 과정을 거치고 거기서 많은 모델을 인공지능 서비스를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데이터 파이프라인 단계라고 하고요. 머신러닝 모델을 만들어내는 과정은 머신러닝 파이프라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것을 서비스하는 과정은 머신러닝 파이프라인 서빙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말씀을 드려보게 되면 데이터에서는 내가 해결하고 하자는 문제의 데이터의 종류가 무엇인가, 그다음에 데이터를 어디서 가져올 것인가, 수집을 할 것인가, 전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간단하게 사례를 보게 된다고 하면 아까 전에 자동차 정비 관점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첫 번째로 이 데이터가 있다고 하면 엔진 소리가 예를 들어서 뭐 정상적인 데이터 소리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밸브가 망가진 소리도 있을 수 있고 어떤 것은 뭐 벨트가 망가진 소리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데이터들이 있는가를 확인을 해야 되고요. 또 그 트레이닝하게 충분한 양이 있는가 그리고 그것들을 어디서 구할 수 있는가의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을 해야 되는 과정이 데이터 파이프라인 과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또 찾아보니까 구글에 이미 자동차 엔진 소리, 자동차와 관련된 여러 가지 소리들이 모여져 있는 데이터셋이 저기에 있는 링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예지 정비하는 인공지능을 만들겠다고 하게 되면 이것들을 유사한 소리, 예를 들어서 보면 엔진에서 밸브 고장이 났었을 때 그것들을 군집화 만들어 보겠다. 그리고 오디오를 가지고 이것을 그 사람들 어떤 그 장인의 그 도움을 받아서 그 특정 소리를 어노테이션을 하고 그리고 여기서 배치 처리하겠다는 이러한 데이터 파일에서 절차적인 과정들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모델을 개발을 해야 되는데요. 사실 대부분의 모델들은 보통 구글에서 검색을 해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사실 인공지능이라는 기술이 100년이 넘은 기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알고리즘들, 그러니까 알고리즘을 말하는 것들은 보통 수학 산식을 볼 수가 있는데 수학 산식들이 이미 구글에 보면 되게 쉽게 나와 있고요. 예를 들어서 마스크를 디텍팅하는 알고리즘을 만들고 싶다고 하면 구글에서만 마스크 디텍션이라고 쳐도 한 10개 이상의 알고리즘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알고리즘들을 나의 데이터에 맞게끔 트레이닝하는 과정이 머신러닝 파이프라인, 그래서 트레이닝하고 밸리데이션하는 과정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더니 저 링크에 자동차 엔진에 관련된 소리 시그널을 분석하는 알고리즘이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알고리즘들이 생각보다 쉽게 인터넷에 찾을 수 있습니다. 사실 구글의 알파고, 뭐 딥마인드, 뭐 이러한 그 특출난 알고리즘을 만드는 것은 사실 현실적으로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 우리가 현업에서 적용할 수 있는 알고리즘들은 생각보다 쉽게 찾을 수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떠한 표준적인 알고리즘에서 나의 데이터에 맞게끔 하는 트레이닝 과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정면 1m에 있는 영상 이미지와 45도 각도에서 저를 찍는 이미지는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같은 이미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컴퓨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완전히 다른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환경들에 따라서 그 데이터에 맞게끔 알고리즘 트레이닝을 거쳐야 정확도가 높은 인공지능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들어낸 모델은 실제로 서빙하는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요. 모델 서빙이라는 하는 것은 알고리즘들이 실제로 어떤 결과값을 도출해 주는 것입니다. 보시게 되면 모델이 만들어졌는데 하나는 인터넷에서 그 모델을 확인하고 측정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요. 하나는 모바일 앱에다가 애플리케이션에다가 모델이 계속 업데이트 될 때마다 다시 배포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요. 어떤 것은 IoT 기기에다가 인베디드 시켜서 제품을 배포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찾아봤더니 한국경제에서 현대자동차에서 한 그런 사례들이 저기 나와 있었습니다. 제가 그 모델 데모를 간단하게 보여드렸는데요. 이거는 이제 그 음성에 관련된 데모는 아니고요. 저희 회사에서 좀 사람들한테 인공지능이 쉽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만든 데모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 있는 4가지 모델이 있고 이 모델들은 전부 다 저희 회사 제품 이름이 인공지능을 좀 빨리 한다고 해서 치타라는 제품인데요. 치타를 판별할 수 있는 인공지능이 4가지가 있습니다. 이 인공지능은 저희가 직접 만들지 않고 인터넷에서 다운을 받아서 트레이닝을 시킨 것입니다. 첫 번째 여기 4가지 모델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아까 전에 그 트레이닝 모델이 여기 PB라는 파일에서 알고리즘이 들어있는 겁니다. 여기 들어있게 되고요. 그리고 그 트레이닝 알고리즘을 여기 보시게 되면 HTTP나 gRPC라는 특정 주소로 해서 엔비디아 인퍼런싱이라는 그 추론용 서버에다가 알고리즘을 집어넣어서 바로 여기 생성을 누르게 되면은 인공지능에 대해서 치타에 대해서 판별할 수 있는 데모 서비스 혹은 웹 서비스들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터넷에서 특정 주소에서 치타 이미지를 저희가 복사를 해서 아까 전에 띄었던 해당 주소에 던졌더니 99.04%로 치타로 판별이 났습니다. 여러분 이런 서비스를 혹시 보신 적이 있지 않으십니까? 사실은 우리가 네이버 앱, 요새 우리가 출입할 때 쓰는 네이버 그 QR 코드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사진을 찍어서 꽃 사진을 찍게 되면요, 그 꽃이 어떤 꽃인지를 판별하는 서비스를 해주고 있는데 이와 동일한 형태의 서비스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바일 앱에서는 사진을 찍고 사진을 전송해서 그 사진을 가지고 이것은 장비다, 이것은 뭐 국화꽃이다라고 판별할 수 있는 알고리즘들을 인공지능 서비스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보다 인공지능 서비스가 그렇게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고도화된 알고리즘들은 뭐 온프라미스, 현업에서 직접 구축할 수도 있고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서 구축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자동차 정비 앱이 있다고 하면은 사실은 기존에 이 앱이 있다고 하면 그 기존 앱에다가 음성 데이터를 디텍팅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집어넣어서, 그러니까 AI 시스템을 만들어서 AI가 보조 수단으로서 사용하게 할 수도 있고요. 없다고 하면은 인베디드 형태는 아니면 클라이언트 서버 형태의 앱을 설계를 해야 되고, 그것이 아니라고 하면 뭐 이것을 클라우드에 구축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하는 단계의 AI 시스템 구축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결과를 놓고 찾아간 게 아니고요. 제가 이것들을 이렇게 제가 최근에 있었던 그 자동차 문제 때문에 해서 찾아보니까 이미 2018년에 현대차에서 AI 카닥터라는 것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게 실제로 서비스 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말씀드렸던 데이터들을 많이 모아서 트레이닝을 시키고 특정한 부분들, 그러니까 사람이 사실 어떤 데이터를 보고 알 수 있는 그런 특정한 지식들을 모아서 AI가 동일하게 트레이닝을 시키고 그것들이 서비스화 될 수 있게끔 하는 체계들은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생각보다 인공지능은 어렵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이 아까 전에 말씀드린 머신러닝 프로세스이고요. 이건 사실은 이제 삼성전자에서 있던 그 사례, 저희가 직접 한 건 아니고 제가 이제 지인이 거기서 프로젝트를 했었었는데요. 휴대폰에서 QA를 하는데 하루에 10억 건의 데이터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 데이터들이 오라클 엑셀 데이터에 저장이 되고 있는데 이를 분석을 해서 사전 예측, 휴대폰의 품질을 사전 예측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하는 사업을 지금 현재 하고 11월 달 완료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로고 데이터를 그 첫 번째로 프로젝트 기획할 때는 로고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품질을 사전에 예측하는 그런 것들을 했었고, 랩단에서는 아까 밑에 보시게 되면 약 90% 정도로 이것이 검증이 되는 것을 확인했는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데이터 파이프라인에서 데이터 전처리 부분에서 데이터가 인공지능이 트레이닝 쉽게 하는 전처리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실제 라이브 데이터를 적용했었을 때는 사실은 정확도가 높지 않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 회사에서는 내년도에 2차 사업 80% 이상이 목표로 해서 인공지능을 도입하려고 하는 사업을 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제가 인공지능 도입을 하는 방법을 좀 간단하게 소개를 드렸고요. 좀 너무 짧으셨죠? 네, 그럼 인공지능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까요? 손정희 회장님이 작년에 이제 말씀하셨는데 해야 될 것은 AI 교육 투자 합작이라고 말씀하셨고요. AI를 하려고 하면은 기본적인 요소가 이것은 이제 마킨지에서 만든 AI 테크놀로지 스택인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 GPU 서버, 머신러닝 플랫폼, 산업 데이터, 그다음에 교육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 회사는요, 일반 기업들이 인공지능이나 클라우드 기술을 좀 쉽게 쓸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인공지능을 만들려고 하면 데이터 가공, 그다음에 데이터 획득, 모델, 그다음에 서비스 이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저희가 제품들을 개발을 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일반 기업들도 쉽게 그들이 자신의 산업에 전문 역량이 있다고 하면 저희와 같은 플랫폼을 결합을 해서 쉽게 인공지능 서비스를 하는 것을 저희 회사의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너무 짧은 시간에 설명을 드려서 좀 아쉬운데 혹시 질문 있으시면 바로 이 자리에서 바로 문의해 주십시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기 옆으로 오세요. 네, 질문하면 좀 띄워주세요. 제가 읽고 네. 두세 개 정도만 받아보겠습니다. 국내 제조업
전자통신이죠. 생산 존인 라인에 AI를 활용한 스마트 팩토리 적용한 사례가 있을까요? 네, 이렇게 돼 있네요. 예,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S전자 사례를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생각보다 이제 대기업들은 생각보다 많은 그 프로젝트에서 AI 서비스 적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께 하나 더 말씀드리면 머신 비전을 들어봤을 겁니다. 카메라를 통해서 데이터의 품질을 판단하는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 이미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국내 제조 트레이닝과 밸리데이션의 최초 데이터량이 충분하지 않을 때, 예를 들어 코로나 치료자가 많은 데이터가 없을 경우에 이거를 어떻게 로직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요? 라고. 실질적으로는요, 정확한 AI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현재 단계에서 AI는요, 어떤 사람이 알고 있는 특정한 지능에 대해서 인공지능을 만드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말씀하셨다시피 그래서 데이터가 가장 중요하고요. 데이터가 없는 경우에는 사람이 그러한 그 데이터를 임의적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CCTV에서 사람이 뭐 쓰러지는 것들을 판단한다고 하면 그런 데이터들이 사실은 많지 않고 수집하기도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배역을 해서 쓰러지거나 싸우는 행위들을 카메라 앞에서 연기를 하고 그것들을 트레이닝 시키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을 좀 고도화하고 싶다고 한다면, 그리고 데이터가 없는 환경을 한다면 그런 그 이제 유사 데이터를 만들어서 학습을 시키기도 합니다. 마지막 질문 하나 더 받아보겠습니다. 질문 제조 부분의 스마트 팩토리화는 클라우드와 AI가 기반 인프라라고 하면 맞을지요?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화를 위한 시큐리티 쪽의 준비는 어떻게 병행해야 하는 분위기인지요? 라고 질문이 들어왔네요. 보통은 현재 단계에서는요, 국내에서 온프라미즈 각 사이트에서 구축을 하는 게 일반적이고요. 클라우드가 사실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인공지능 서비스들이 사실 만들어지게 되면 그것들이 예를 들어서 고도의 인공지능이 만들어졌다고 하면 콜이 많아집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네이버 앱에서 꽃 사진을 찍는 것들이 많아지게 된다고 하면 하나의 서버에서 1000만 명의 사용자의 서비스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AI 서비스가 고도화가 되고 사용자가 많아지게 된다고 하면 그것을 쉽게 스케일 아웃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게 되고요. 그래서 클라우드가 연결되는 겁니다. 산업 분야에서는 공장에서 적용하느냐, 아니면 예를 들어서 산단공에서 클라우드 팜을 만들어서 서비스를 하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클라우드에서 지원하는 환경을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거 간단하게 하고 이제 휴식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작 기계를 소음 진동 기반으로 예지 보존한다고 가정할 때 1번 공작 기계 소음 또는 진동 정보도 어딘가에 쌓이고 있나요? 있다고 할 때 수많은 공작 기계가 있는데 각 장비별로 그 장비에 맞게 커스터마이징하는 작업은 누가 하나요? 사용자가 하나요? 뭐 이렇게 질문이 들어왔네요. 기본적으로는 인공지능을 개발을 할 때는 그 현장에 있는, 예를 들어서 보면 저는 이제 AI 구축 방법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만 그 산업에서 AI를 만들고자 하는 환경에 대해서는 이해를 못합니다. 제가 최근 들어서 국방부에 가서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예를 들어서 보면은 나하고 같은 게 주파수 운영 자동화 같은 게 있었었는데 제가 주파수에 대한 지식이 없다 보니까 거기서 적절하게 대응할 수가 없었습니다. 말씀하셨다시피 제가 생각하기에는 공작기 소음 진동을 통해서 충분히 예지 보정이 가능하긴 하나 실제로 이 데이터들을 수집하고 만들어야 되는 것은 현장에 계신 분들이고요. 그리고 일반적인 소음, 그다음에 고장에 대한 소음들도 인식할 수 있는 부분은 현장에 계신 분들입니다. 또 데이터가 예를 들어서 1000만 건이 있는데 1000만 건의 데이터가 고장의 소리가 없다고 하면 예지 보존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환경들이 같이 그런 것들을 판별하고 만들어내는 과정들은 저희 같은 회사와 그다음에 해당 제조사에서 같이 협력을 해서 만들어내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네, 부사장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